안녕하세요. 징검다리 연휴는 다들 잘 쉬고 계시나요? 먼저 동영상 자료 업로드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의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많이 늦어졌고요.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일단 모든 욕심을 버리고 단순한 형태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대신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꼭 읽어 오셔야 되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교육과 평등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선 공약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그 중심 의제 중 하나가 교육과 평등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평등이 이렇게 중심 의제가 된다는 건 학교 제도 속에서 이 평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엔 어떤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은 그 정책적 실현 방안 이전에 어떤 관점에서 학교 제도의 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원칙하에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학교태라는 겁니다. 학교는 생활세계의 하나로서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주제는 학교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기되는 주제입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이나 제도 중의 하나로서 그 자체가 사회적 재화의 대상으로서 분배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다른 측면에서도 학교와 다른 사회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학교 자체에서 제기되는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교육평등의 이념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교육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에 대한 평등,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평등을 의미하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따옴표가 여기 보이죠?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서도 계속 이 교육이란 부분에는 따옴표를 제가 쳤는데 그거는 앞서 설명했듯이 여기서의 교육이 제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교육, 그러니까 학교 제도를 의미한다는 걸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쳤습니다. 교육 평등이란 뭐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배적 교육평등관이고요. 두 번째가 비판적 교육평등관, 세 번째가 급진적 교육평등관이라고 부릅니다. 분배적 교육평등관은 다시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배적 교육평등관에서는 학교 제도에 대한 접근성,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 제도에서 얻은 학업 성취의 결과, 이것들이 평등해지는 걸 교육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평등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그 차원에서 제기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획일적 평등관, 능력주의 평등관, 그리고 보상적 평등관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 교육평등관은 교육 내용의 평등을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나 그 결과하고는 또 별개로 그 교육의 과정 또는 교육의 내용,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교사-학생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평하게 운영되는 것이 교육평등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의미의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평등관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급진적 교육 평등관 같은 경우는 이 교육에서의 평등이 그 자체로는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이전에, 학교 제도에 들어오기 이전에 불평등한 어떤 사회 계층이 존재를 하고, 이런 불평등한 사회 계층이 존재를 할 경우에 이것의 영향으로 교육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회 평등이 먼저 실현 이후에야 교육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경우엔 당연히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자체에 신경을 쓰는 이외에 다른 사회 영역에서의 사회 평등의 실현에 대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육 평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급진적 교육 평등관에서 교육 이외의 다른 사회 영역이 교육 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교육이 다른 사회 영역의 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평등화론이고요. 두 번째가 불평등 재생산론입니다. 먼저 평등화론을 보면 말 그대로 이 관점에서는 교육이 사회의 평등에 기여하고 촉진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평등화론은 능력주의 평등화론과 평등주의 평등화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능력주의 평등화론은 사회의 신분이나 지위가 개인의 어떤 선천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교육이 능력 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평등에 기여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평등주의 평등화론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 부족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보상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불평등한 사회를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평등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불평등 재생산론은 말 그대로 교육이 평등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 불평등을 고착시키거나 강화시킨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불평등 재생산론은 경제적 재생산론과 문화적 재생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재생산론은 학교 제도에 입학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로 학교에서 사회적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그 차별적 사회화의 결과로 사회에서의 또 새로운 지위 역시 배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불평등한 계층이 그대로 재생산된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문화적 재생산론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불평등하게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문화 자본의 차이가 있고 그 문화 자본의 차이로 인해서 겉보기에는 공평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어떤 학업 성취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 차이에 의해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적 지위가 차별적으로 배분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우리의 학교 제도가 사회평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할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이 사회평등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학교 제도의 중요 기능 중 하나는 사회적 선발과 배치 기능입니다. 학교 제도가 사회적 선발, 배치 기능을 하는 과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학교가 업무 수행 자질을 양성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사회적 선발과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 수행 자질의 양성과는 별개로 학교에서의 학력 또는 학업 성취의 결과가 하나의 신호 혹은 또 그 결과의 서열화를 통해서 사회적 선발과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학교가 업무 수행 자질을 양성한다고 보는 관점은 다시 기술 기능 이론과 인간 자본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둘 다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하고요. 업무 수행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과 기능을 학교를 통해서 양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술 기능 이론이고요. 이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 자본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술 기능을 경제적으로 환산한 게 환원해서 보는 게 자본이란 관점이고, 교육은 결국 투자가 되겠죠. 자본에 대한 투자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이후에 어떤 효과로서 직업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신호 혹은 서열화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점은 학교에서 업무 수행 자질을 양성 안 한다라기보다 양성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또는 그것과 별개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이건 다시 선별가설과 직무경쟁 이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선별가설은 학업 성취의 결과, 학력이라는 것이 업무 수행 자질을 의미하진 않지만 적어도 직업을 가졌을 때 이후에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 훈련 가능성에 대한 신호로서 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측 도구로서 훈련 가능성에 대한 신호로서 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회적 선불과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직무 경쟁 이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 훈련 가능성이나 어떤 개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예측 토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학력이라든가 이 학업 성취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실상 이 서열화되고요. 그리고 직업이 이제 서열화된 직업에서 이제 배치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학교 제도의 사회적 선발과 배치가 어떤 과정에 더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 제도의 사회적 선발과 배치에 대해서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대 이후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를 표방해 왔습니다. 근대 이전이 선천적인 귀속지에 의한 계급사회였다면 근대 이후는 획득지에 의한 계층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 불평등한 계층은 존재하지만 이 계층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능력에 의한 획득 지위를 통해서 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직업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갖기 이전에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은 학력입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능력주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학력주의는 급격하게 확산됩니다. 우리 사회도 학력주의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가정이 타당한 것인가입니다. 학력주의 사회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은 능력 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교육의 성취도는 학력이다. 그 결과로서 학력과 능력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학력을 중시하는 관점이 바로 능력주의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먼저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업무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만큼 거기에서 무언가의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능력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일까요? 두 번째는 학력의 의미입니다. 학력이라는 것은 힘력자력의 학력과 이력서력자의 학력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학력이라는 건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죠. 이때 그러니까 힘력자의 학력과 이력서력자의 학력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학력주의 사회에서 학력이라는 것이 이 힘력자 학력이 아니라 이력서력자의 학력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력서력자의 학력과 힘력자의 학력이 일치하고 힘력자의 학력과 업무 능력이 일치한다면 학력주의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간에 현실적 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학력주의는 능력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해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요즘 그 역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교육과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학교 제도에서 정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쉽게 해결책을 얻을 수 없겠죠.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니까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보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막연하게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짚어본 여러 문제들은 이 교육과 평등 혹은 학교에서의 정의란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 그리고 그런 걸 어떤 관점과 원칙에서 볼 수 있느냐 정도로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론의 의의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작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강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땠나요? 많이 실망했죠? 저도 괴롭습니다. 일단 오늘 남은 주말 잘 쉬고요.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